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겠습니다. 이 비사업용 토지 규정과 판정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좀 알아보고요. 이 밖에도 취득세라든가 증여세, 상속세, 또 종합소득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세 모두 좋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용 세무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비사업용 토지 규정과 판정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의 특징이라면 어떻게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중요한 게 그 양도세에서 중과 규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주택 부분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중과되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해서 네.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그 양도에서 그 중과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네. 토지 투기 지역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네네,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지금 적용을 네. 받고 있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 그 비사업용 토지는 이제 살펴보면은 네. 보통 취지는 그 토지는 지목별로 그 우리나라는 땅이 부족하니까 그 생산 활동에 이용이 돼야 되는데 그 생산 활동에 이용이 되지 않고 그냥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세법에 단편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게 그 판정 기준이나 그 지목을 6가지로 나눠놨는데 각각 지목별로 판정 기준이 이제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해가지고 비사업용 토지가 뭔가 판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납세자분들도 그 양도했는데 갑자기 그 비사업용 토지라고 해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비사업용 토지 판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좀 비사업용 토지가 뭔가 살펴보고 그 판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사업용 토지로 해당이 되면 세금이 어떻게 좀 달라집니까?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가 되는데요. 네. 적용 세율이 그 기본 세율의 10%가 중과돼서 적용됩니다. 10%가 할증되는 더 겁니다. 많다는 네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율은 보통 6%에서 42%가 적용되는데 그 여기에 10%가 플러스돼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적용 세율이 그 양도 차익이 1,2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보통 6%가 1,200만 원까지는 6%가 적용되는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이 되면 16%가 적용되는 거죠. 그럼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2배 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네. 가격대에 따라서 네네, 6%부터 네. 시작해서 42%까지. 네네. 그런데 이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여기 10%가 적용돼서 16%에서 52%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사업용이라는 것은 이 토지에만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양도하고 나서 비사업용 토지라고 해서 세금 폭탄 받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양도 당시 그러면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양도했을 경우에? 네, 그 비사업용 토지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물론 토지에 관한 거고요. 그리고 세부담을 10% 중과하고 그다음에는 그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양도 당시 상황
지목만을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기간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네. 또 별도의 기간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과세 기준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6월 1일 현재의 그 현황에 의해서 그 이제 그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비사업용 토지는 보유한 기간에 그 기간 기준을 또 별도로 판정을 해서 그렇게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른 세법, 다른 그 지방세나 종부세와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은 앞서 이제 1,200만 원까지는 6%라고 네. 하셨는데 이게 이제 양도 차익 네네, 금액 그렇습니다. 기준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니까 뭐 3천만 원에 사서 4,200만 원에 네. 팔았을 경우 이제 그 네네. 1,200만 원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네. 그러면 최고 42% 또는 10% 가중돼서 52%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네. 양도 차익이 한 얼마나 됐을 경우 이렇게 과세를 많이 하게 됩니까? 보통은 5억 넘으면은 42%가 적용됩니다. 아, 5억 넘으면?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세율이요. 네. 양도 차익별로? 네, 차익 구간별로 적용이 구간별로? 되는데요. 종합소득세나 이제 누진세율이라고 해서 네. 이제 우리나라 그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양도 차익, 정확히 말하면은 과세 네. 표준이라고 하는데 네. 그 과세 표준에서 그 이제 세율을 적용하는 그 기준액이 되는 것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양도 차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양도세 구조를 보면은 그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고 네. 기본 공제를 해주면은 그게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요. 그 과세 표준에 그 과세 표준이 1,200만 원까지는 6%, 1,200에서 4,600, 그러니까 네. 3,400만 원에 대해서는 15%, 그렇게 이제 4,600에서 8,800은 24%, 이제 8,800에서 1억 5천까지는 35%, 1억 5천에서 3억까지는 38%, 그리고 3억에서 5억은 42%, 네, 40% 그렇게 적용이 이제 구간별로 적용되는데 그 비사업용 토지는 여기에 세율이 10% 할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가 될까요? 보통은 이제 현재 우리 세법은 비사업용 네. 토지 규정에서 그 지목별로 6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네. 그 지목별로 이제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는데 그 기본적으로는 해당 지목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되면은 그 사업용 토지로 보게 되고 그 해당 지목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으면은 보통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게 됩니다. 그 전체 그 지목별로 다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그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용으로 또 활용이 되면 세금이 또 많아지나요? 사업용이면은 그냥 양도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냥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예를 들면은 농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그 논으로 뭐 논이나 밭으로 활용된다고 했을 때 사업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작용을 해야지만 됩니다. 네, 그래서 작용 요건을 충족해야지 됩니다. 네.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뭐 농사를 짓는다거나 그 경우에는 이제 농지는 직접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안 지었으면 비사업용으로 판정이 된다. 네. 예. 그래서 참고로 그 작용이라고 하면은 세법에서는 본인이 직접 그 농사를 짓는 경우 그 농지 소재지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직업이 있을 때 그 총 급여나 사업소득 금액이 3,700이 넘으면 안 되고 그리고 수익 금액이 그 매출액이 복식부기 기준 이상이면은 안 됩니다. 또 농지지만 거리가 멀면 또 작용을 해도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요. 보통 통작거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농지 소재지거나 연접 지역이거나 이제 연접 지역이라고 하면은 그 경계선에 있는 원주면은 횡성은 연접 지역이 됩니다. 그렇지만 평창 같은 경우는 연접을 안에 있으니까 연접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그리고 혹시나 연접 지역이 아니더라도 거리가 가까운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직선거리로 30km 기준을 따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한상영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제가 집을 네. 팔았는데요. 네. 900만 원을 산 가격에서 네네. 900만 원을 미치고 팔았는데 네. 그 세무서에 이제 네. 신고를 해야 되나요? 판 다음에? 네. 그 세무서에서는 얼마를 이익을 받는지 손해를 받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도자가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해야지만 그 서류를 검토해서 그 세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고 의무를 둔 거고요. 그 손해를 봤다고 해도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그 세무 네. 제가 가서 서류를 해보면 집을 네. 팔고 네네. 굉장히 우리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아, 예, 그러시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손해 본 거나 간단하신 경우는 예. 이제 서로 사고판 계약서가 다 있으면은 예. 그 세무서 3층 재산세과 가시면은 예. 그쪽에서 안내받아서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네. 되죠? 이 경우에 이제 혹시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지금 무신고를 했을 때 가산세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가산세요? 네, 가산세가 이제 나와야 될 세금에 내야 될 세금에 무신고 가산세가 20% 그리고 네. 납부를 안 하게 되면은 그 신고 기한부터 일일당 10,000분의 2.5원씩 발생을 하는데 지금은 손실을 보셨으니까 내야 될 세금이 없으니까 사실 신고를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혹시나 올해 다른 자산을 양도한 게 있거나 그러면은 이게 부동산을 양도한 거를 다 1년치를 다 합산을 하게 되거든요. 예. 만약에 올해 다른 자산이 양도한 거가 있으면은 여기 들어가면은 그 양도 차익이 이거 마이너스 난 금액이 거기서 빠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제가 1월 네. 14일이 이제 잔금을 받는 날이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제가 집을 또 살 경우에는 네. 그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괜찮나요? 네. 잠깐 사이는 왜 네. 1가구 2주택이 안 되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지금 1월 14일 날 지금 요거를 잔금을 팔고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은 양도일은 내년 1월 14일이 양도일입니다. 예. 그리고 혹시 다른 주택이 있으신가요? 그 사이에? 아, 주택은 없는데 지금 또 네. 구입할 경우. 네네. 구입하게 되면은 뭐 다른 거는 없습니다. 취득세만 네, 내시면 되는 거죠? 취득세는 어차피 그 세대 기준으로 예. 뭐 다른 주택 없으면은 그냥
그 일반적인 취득세율 적용될 거고요. 네. 이번에 뭐 취득세가 중과되는데 거기에는 해당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 기간은 네. 양도한 날로부터 네. 얼마 기간 내에 해라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혹시 이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을 때, 예. 뭐냐면은 지금은 먼저 팔고 나중에 취득하니까 그 일시적 2주택도 아니니까 크게 뭐 그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보유 기간은 3년 좀 넘었고요. 예. 네네네. 그래서 괜찮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차손이 났으니까 예. 그 주택은 하나뿐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비과세고요. 차손이 났어도 비과세에 해당되고, 네. 비과세라는 거는 원래 그 신고 의무조차도 없으시니까 예. 신고를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예. 아, 그럼 제가 신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 1주택이면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네. 꼭 뭐 신고를 안 한 가산금이 붙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나올 세금이니까 그 경우에도 손해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은 없고요. 예. 지금 뭐 1주택이시면은 예. 그 비과세라는 거는 아예 국가에서 과세권을 포기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 그래. 네네. 예. 근데 그 세무서를 가면요. 네. 이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제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네. 엄청 문지방이 높아요. 세무서 가면 아주 기분 나빠가지고. 네. 네. 저도 집을 네. 몇 번 팔고 그래봤는데 네. 아주 그 세무서가 꼭 조그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한 계좌 정도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아주 뻣뻣한지. 네. 아, 아이고, 선생님. 왜냐하면은 제가 네. 지명할 수 있다면 아, 네. 선생님 여기서 지명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네, 네네. 아마 업무가 고맙습니다. 많다 보니까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한상영 세무사 모시고 세무상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사업용 토지 규정과 판정 기준 또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용 여부 그러니까 이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앞서 이제 농지 작용을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요. 또 어떤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로 좀 분류가 됩니까? 그 이제 지목별로 보면은 좀 전에 농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예. 그리고 임야인 경우에는 그 해당 임야 소재지에 제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목장 용지 같은 경우는 네. 그 가축 사유 두수별로 그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 같은 경우는 사육 두수 한 마리당 네. 면적 얼마 요렇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임야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산 장내삼이라고 합니까? 뭐 산삼을 심을 수도 있고 네네. 또 이 산을 임야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또 부수입을 올릴 수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도 그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나요? 일단은 소재지에 있으면은 예. 사업용 토지고 제촌을 하지 않으면 비사업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임야를 실질 농지로 사용하느냐 여부는 이제 감면이 적용되느냐 마느냐 이제 그쪽 그 자경 감면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네. 예. 다음 상담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기 저는 이제 조금 서론이 필요한데 네. 상속받은 땅이 좀 있는데 네. 30년 넘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네. 근데 지금 매매로 돼 있었고 네. 그다음에 제가 공직 생활을 좀 했는데요. 네. 연봉이 지금 아까 뭐 연금이라든가 수익이 3,500인가 4,000 넘으면은 네. 자격이 인정 안 된다고 하는 네, 이야기 3,700이 넘은 해는 그 해는 자격이 인정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약 4천 정도 되는데 그러면 네. 제가 시골 지금 저는 원주 살지만은 네네. 여기 남부 지방에 있어요. 근데 네. 이사해가지고 자경을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네요. 다른 소득이 잡히면은 그 해는 그 해가 아니죠. 저는 연금이니까 계속 나오죠. 아, 연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예. 그 근로소득하고 네. 총 연봉으로 따지게 되고요. 근로소득은. 그러니까 연금도 연봉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연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이고, 예. 네네. 그럼 뭐 잘 나갔고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많은데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도 질문 받아야 되니까.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연금은 또 소득에서 제외가 네,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 네, 그 사업소득 중에서도 네. 이제 그 본인이 직접 일을 안 해도 되는 것들, 이제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소득 뭐 네, 그런 네.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늘 세무상담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요, 네. 90 되신 어머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형제들이 여럿 있거든요. 네. 근데 마질에서 모시는데 집을 이제 명의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네. 전부 형제들한테 그걸 뭘 승낙서를 받아야 되나 해서요. 어머님은 지금 생전에 살아 계시고요. 예. 지금 모시고 계세요, 네네. 예. 만약에 이제 요거를 이전을 받으신다고 하면은 이제 증여가 됩니다. 그 증여 같은 경우는 뭐 그 증여하고자 하시는 분의 의사와 그걸 이제 증여받는 분의 의사가 합치되면은 증여를 받을 수 있으신 거고요. 이제 상속인 경우는 그 공동 상속인들이 있으니까 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것도 여러 가지 땅도 있던 걸 전부 골고루 지금 놓아주고 이제 모시는 분에 한해서 이제 이 집을 너 가지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형제들하고 말썽이 좀 그 남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요. 네네. 이제 그거는 결국은 그 형제분들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은 그건 이제 내부적인 문제고요. 법적으로는 두 분의 의사로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가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인감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요? 네네. 세금 관계는 농가주택인데 어떻게 되지요? 이제 증여 같은 경우는 부모 자식 간에는 그 5천만 원까지 10년간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증여가 가능하고요. 5천만 원이 넘으면은 그 증여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세금 문제를 감안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신 후에 상속으로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으로 얘기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제 형성이 있고 그다음에 애들은 둘인데 서울에 지금 방을 얻어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큰애는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여잔데. 네. 그리고 이제 30살짜리는 이제 취업 준비로 지금 이제 서울서 같이 남매가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직장 생활하는 딸한테는 예를 들어서 일생에 얼마를 용돈식으로 주거나 생활비로 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이제 아들 30살짜리는 지금 이제 취업 준비를 해서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 그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 일정의 금액을 보내주는 게 그 증여가 이게 해당이 되는 건지 얼마 정도까지는 직장 생활하는 그 딸한테도 만약 보내주게 되면 그것도 뭐 증여가 해당이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일단은 직장 생활을 하시고 30세가 넘으셨잖아요. 예. 본인의 독립된 소득이 있으면은 그 자녀분한테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는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렇지만 이제 그 첫째 분은 직장 생활하고 별도로 수입이 있으니까 그 금액이 나중에 증여로 이렇게 볼 소지가 좀 있고요. 네네, 매달 보내세요. 네네. 그리고 둘째 분은 취업준비생이고 아직 소득이 없으니까 그 이제 생활비 정도는 그 부양 의무 때문에 그 증여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뭐 세법에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예요? 세법에 명확하게 정의된 건 없고 이제 국세청에서 관행상 이제 그런 경우에 한 보통 50만 원 이내 같은 경우는 그냥 생활비 쪽으로 해서 그 증여로 보지를 않습니다. 소득이 없으면요. 아니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가지고는 학원 다니고 자기가 먹고 쓰고 하다 보면 그래서 보통 한 300에서 500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국세청에서 부양 의무가 있으니까 그거를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제 큰 애가 직장 생활하게 되면 그거는 약간의 직장 생활하고 별도의 독립된 소득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증여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세무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상속받은 대지가 있어요. 네. 한 10년 됐는데 이게 제가 아니고 타인의 집이에요. 그 외에는 저희 대지에 타인이 집을 짓고 있는데 그거를 매도를 하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중과세 비사업용으로 해당되는지? 지금 뭐 타인의 집이 있고 그러면은 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 사람이 거주를 하게 되면은 거주하고 있고요. 이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업용으로 봅니까? 네네. 그리고 만약에 주택이 아닌 다른 건물이면은 그거 부어가면은 그 건물이 없는 걸로 봐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이 되는데 주택이고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으면은 요거는 비사업용 토지는 아니고요. 그 등기 집이 시골집인데. 네네. 경기는 아마 없을 것 같고. 네, 무허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아, 관계 없습니다. 네네. 그렇고 그 뭐 비과세 되는 거는 이제 본인의 주택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건 관계 없군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기 뭐 좀 여쭤보려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저기 시골에 그 시댁 그 집이 있는데요. 네. 명의는 저기 시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고, 부모님들은 다 들어가셨거든요. 네네. 그거 어떻게 되죠? 그 세금 그런 관련되는 거는? 지금 어떤 세금이 궁금하신 건가요? 요걸 파셨을 때 양도세가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 그 관리를 아직 안 해가지고, 그냥 비어있는 상태인데, 형제들도 많고, 자녀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근데 부모님은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아버지 명의로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이 공가 상태고요. 네, 비어 있고요. 집은. 이런 경우 혹시 이 주택이 무허가인가요? 건축물 대장이나 혹시 그런 것들이 공부상에 등재가 돼 있는가요? 네, 되어 있어요. 아, 그러시고 그냥 일시적인 공가인가요? 네. 만약에 이제
이게 등기가 돼 있으면은 뭐 양도하시면은 그 주택 소유는 시아버지 명의고 돌아가셨고 돌아가셨으면은 요거 상속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 상속인들이 협의 분할을 해서 같이 이렇게 뭐 공동 명의로 할지 아니면 한 분 명의로 할지 그렇게 해서 양도를 하시고자 하더라도 그때 가서 이 상속 등기가 먼저 돼야지 매매 등기가 되게 됩니다. 네. 지금 상태에선 매매가 안 됩니까? 그렇죠. 네. 일단 형제들이 많으시다고 하셨나요, 지금? 네. 그럼 형제들이 많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형제들이 다 상속이라는 거는 그 공동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연명해서 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 분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뭐 도장은 다 찍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분 명의로 하실지 아니면 여러 분 명의로 하실지. 형제 다 명의로도 할 수가 있습니까? 네네, 공동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한 사람 할 때하고 여러 사람 다 했을 때 어떤 쪽이 더 유리한가요? 각 양도세 차원에서는 이제 각각이면은 그 양도세가 쪼개지니까 그 금액이 유리할 수 있지만 또 이 부분이 이제 누구의 소유의 주택이냐 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방세나 이쪽에서 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좀 해보시고 근데 저기 딸들은 말로 그냥 이렇게 포기각지를 하신다고 얘기는 하고. 네네네. 그래서 도장 받아서 이렇게 다 해서 그 법무사 찾아가시면은 등기 이전이 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일단 등기 이전하고 나서 이제 팔아도 팔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애가 올해 지금 31살인데요. 네. 아직 직장은 별로 없어요. 이제 알바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돈을 좀 한 2천만 원 정도를 모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네네. 전세 자금을 만약에 저희 부모가 대줄 경우에 이것도 어떤 증여세에 해당이 되는지. 보통 이제 부양 의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전세 자금 같은 경우 뭐 증여로 보는 케이스는 크게 없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이게 요새는 서울이나 뭐 이런 쪽은 워낙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알게 되면은 증여로 볼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럼 이런 경우 부모님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별 상관은 없으시죠. 전세 계약을 할 때. 저는 집이 있어서 아예 아들 명의로 이렇게 했어요. 네네. 그래서 뭐 나중에 전세 해지할 때 부모님이 다시 돌려받으시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해드렸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주지부 최순길 연금부장 모시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함께하겠습니다.